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이번 코너는 아주 흥미로운 코너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깐 이제 또 휴식도 취하는 느낌도 나면서도 과학적인 지식을 머리에다가 심을 수가 있는 내용 아주 좋습니다. 귀한 시간입니다. 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건 왜 이럴까? 대한민국 아저씨의 표상. 소주를 즐겨 먹고 오돌뼈를 오독오독 씹어 먹는 고량주를 좋아하는 대한민국 30대 남성 방울방울 물방울 선생님을 박수로 맞이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31살 곽커 박종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옷마저도 좀 귀여운 걸 입으시네요. 무슨 뭐 곰 모양이 있네요. 그냥 뭐 적당히 가격 괜찮고 가격 어울리는 괜찮아요? 것 같아서 최근에 한 벌. 그래요? 어울려요, 어울려요. 아니 30대 남성이라면 뭐 파크랜드 정도는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형이 입는 거야. 그래? 30대 남성이라면 파크랜드 정도 입어줘야죠. 그쵸. 좀 양복 같은 거 입는 거를 그리 선호하지는 않고 좀 캐주얼하고 편하게 입는 거 좋아해서 30대면은 뭐 슈페리어, 올시, 뭐 이런 거 뭐야, 가져야 거기가. 되거든요. 잭필드 마르종 세트 예전에 유명했거든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파리쿵 누님들이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아주 똑똑하고 잘생겼다는 평들을 하시더라고요. 엑소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오셨는지요? 지난번에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 물방울 선생님. 예, 그 기세 오늘도 한번 이어나가고. 기세 또 이어갑니다. 네, 그 최근에 그 제 주변에 암 투병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모습이 좀 암에 걸린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비유를 하자면 그래. 실제로 그 암에 걸렸을 때 그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랑 지금 우리나라의 뒤숭숭한 모습이 되게 좀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요? 네. 막 억지로 엮으면 화냅니다. 진짜. 좀 그런 그래서 느낌이 있어. 오늘은 암에 대해서 한번 네, 좀 네.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암에 왜 걸리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 건강에 관심 있는 분이면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활성산소. 그 활성산소가 암 발병의 이제 주 원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활성산소를 조심해야 된다. 최대한 이제 우리 몸에서 안 생기게 해야 된다. 뭐 생기면은 이제 없애야 된다 이런 인식이 되게 만연해 있는데 세밀하게 과학적으로 따져보면은 꼭 이게 맞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일단은 이 활성산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그 산소호흡을 하는 동물이라는 거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간 이 영양소들이 그 에너지로 이제 발현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산소호흡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산소랑 결합을 해서 이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 영양소를 에너지로 이제 쓸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영양소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이 호흡 과정에서 이 산소가 이제 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물로 전환이 되지 않고 산소랑 비슷한 형태의 다른 분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애들을 이제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그 사진 보시면은 자, 산소가 이제 산소가 물로 배출이 되면 되는데 산소가 이제 물이 아니고 활성산소로 이제 전환되는 과정인데 저 O2가 이제 그 산소고요. 산소죠, O2. O2 마이너스, H2O2, OH 마이너스 이런 애들이 이제 활성산소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얘네들의 이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반응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O2 산소나 H2O 물 이런 애들은 되게 안정적인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른 물질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데 쟤네들은 물이나 산소, O2나 H2O로 이제 전환되려는 화학 물질을 화학 반응 일으켜서 전환되려는 되게 강한 반응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라서 반응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체내에 저런 활성산소들이 생기면은 우리 조직이나 장기에 있는 그런 물질들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장기랑 조직을 파괴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가장 많이 생길 때가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한 가지만 좀 꼽아보자면은 양반다리를 했다가 갑자기 일어설 때. 다리 저린 거. 그 저릴 때 느낄 때 그럴 때 이제 활성산소가 이제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요? 양반 다리를 하면은 이제 혈류가 잘 통하지 않아가지고 특히 다리 쪽에 잘 통하지 않아가지고 영양소랑 산소가 다리에 잘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벌떡 일어나면은 다리 쪽에 영양소랑 산소가 급격하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산소호흡이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이제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 예. 아, 그 느낌이 저린다는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그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린 건 아니고 그냥 안 통하던 피가 통해 가지고 저린다고 보시면 되고 그냥 예. 활성산소는 그거랑 많이 생긴다. 예, 그냥 그때 많이 이제 생겨요. 활성산소가 예. 많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양반다리 하면은 좋지 않다라고 안 좋습니다. 하는 양반다리. 이유가 안 하는데? 쌍놈다리만 합니다. 네, 양반다리 안 좋습니다. 하는 이유가 예, 바로 이 활성산소 때문이고. 활성산소 예. 많이 생깁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이 활성산소가 예, 사람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활성산소가 나쁜 게 아니에요? 예, 이제 좀 좋은 얘기 이제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요? 그 활성산소가 이제 막 과학자들한테 발견이 되었을 때는 이거 무조건 나쁜 놈이다. 이거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없어져야 된다. 장기랑 조직 파괴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아가지고 아마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 아마 먹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항산화 영양제. 네, 네. 그럼 많이 항산화 드시죠. 영양제. 예, 네. 지금도 아마 드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비교적 최근 들어서 이 활성산소가 그렇게 몸에 나쁘지 않다. 오히려 우리 몸의 생리 기능에 도움을 준다는 게 밝혀져서 그래? 이런 항산화 영양제를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오히려 이걸 먹으면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활성산소가 줄어들어서 그런 얘기도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실제로 그 생존에 성공한 동물들을 보면은 그 활성산소를 적절히 조절하고 방어하는 기전을 다 가지고 있고요. 또 일부 동물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냥 방어하고 조절하는 수준이 아니고 생존에 이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사람 같은 동물들, 뭐 그런 좀 더 고등화된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생존에 이용하는 게 아니고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물질입니다. 활성산소 좋은 거네. 예. 그럼 이제 왜 중요한지 이제 알려드리려고 예.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 몸에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것이 침입했을 때 이런 바이러스나 세균에 결합을 해가지고 힘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예. 장기랑 조직을 침투하는 거, 공격해가지고 없애는 거랑 동일한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아, 좋네. 예, 그 실제로 우리 몸의 파수꾼이라 불리는 그 백혈구, 네. 그 백혈구도 그 바이러스 같은 거 이제 퇴치할 때 자기 몸에서 자체적으로 활성산소를 만들어 가지고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필요하고. 활성산소가 없으면은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못 만든다면 이 백혈구도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겠죠. 예. 예. 활성산소가 내가 볼 땐 싸움을 잘하는데 예. 누구랑 싸우냐의 싸움이네. 예, 맞지? 정확한 뭐 비유입니다. 칼을 의사가 드느냐, 강도가 드느냐, 약간 그런 좋았다. 야, 딱 봤네 그거를 딱. 와. 칼을 의사가 들면은 사람을 살리는 살리고. 칼이고 그렇죠. 강도가 들면 사람 죽이는 칼이다. 아. 활성산소도 마찬가지였다. 예. 오, 깔끔하다. 좋았다. 아. 네, 그래서 그래서 뭐 더 좋은 점 말씀을 드리면은 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이제 밝혀진 연구인데 그 우리 몸에는 인터페론이라고 해가지고 바이러스랑 RNA랑 바이러스에 있는 RNA랑 그리고 단백질의 그 합성을 방해해가지고 바이러스의 증식을 방해하는 그런 면역 물질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인터페론이 그 제대로 분비되려면 또 많이 분비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활성산소라고 해요. 그 활성산소가 어떻게 이 인터페론을 많이 분비하게 하는지 뭐 자세한 기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그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침입하는 데가 바로 이 호흡기 점막이죠. 네. 이 호흡기 점막에 이 호흡기 바이러스가 침입할 때 이 점막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활성산소가 급격히 올라가요. 급격히 올라가고 그리고 이 인터페론 분비가 늘어나요. 그러면은 이 점막에 바이러스가 쉽게 침입할 수도 없고 이미 침입한 바이러스도 거의 증식이 불가능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 반응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 좋네. 활성산소. 그리고 또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이 활성산소가 이제 세포에서 되게 중요한 신호 전달 매체로 기능하기도 합니다. 그 세포 기능에 되게 중요한 뭐 단백질, 뭐 효소, 뭐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뭐 그런 단백질들을 이런 걸 조절할 때도 활성산소가 쓰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의 생리적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점이 많네. 많아. 네. 그럼 활성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면역계랑 생리적 기능이 이제 완전히 이제 무너져 버리겠죠. 세균과 바이러스가 침입해도 그렇죠. 뭐 제대로 대처 못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신호전달 체계, 세포의 신호전달 체계로 제대로 이제 안 굴러가서 세포도 제 기능을 못하는 생리적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완전히 무법천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법천지되네. 그래서 저는 이 활성산소를 보면서 느낀 게 그 검찰과 닮았다.
검찰하고? 그러네. 검찰. 범죄자들을 다 때려잡는 게 검사니까. 네. 활성산소도 범죄 들어오는 거 세균, 네. 병균 다 때려잡잖아. 네, 그러니까 좋았다. 우리 몸의 정의, 뭐 공정, 상식 이런 거를 지키는 어. 천병 같은 존재다. 그렇지, 공정과 상식.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대통령 되겠다고 또 뛰쳐나오는 거 아니야? 활성산소 네. 대통령 만들면 아. 되겠네. 그렇게 이제 통제가 벗어나면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이 활성산소의 그럼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통제를 벗어나면 어떤 통제를 문제가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본다. 어. 통제가 지금 뭐 우리가 이제 건강한 몸일 때, 아, 예, 예. 그쵸. 통제가 잘 될 때는 너무 중요해. 아, 없어서는 중요하지. 안 돼. 심지어 네. 없으면 우리 죽어. 어. 통제를 벗어났을 때는 어떤 악영향을 이거 끼치느냐. 아, 이거 스토리텔링 너무 좋은데. 와, 네. 좋은데 너. 그 아까- 너 용산에서 전화 오겠다. 활성산소입니다. 예, 워낙에 활성산소가 그냥 반응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세균이랑 바이러스 이런 것만 공격을 해주고 인터페론도 잘 분비될 수 있게 하면 참 좋은데 반응성이 강하다 보니까 주변의 다른 물질들 특히 우리 몸을 구성하는데 되게 중요한 뭐 조직이나 장기 이런 것들이랑 화학 반응 일으켜서 이제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건강하게 우리 몸을 유지시켜야 되는 이 활성산소가 갑자기 그냥 막 마구잡이로 우리 구성원들을 막 수사하고 막 기소하고 막 와. 네. 그래.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지. 예, 몸이 망가지는 이제 거죠. 질병이 이제 병이 나는 거죠. 그렇지. 예, 그중 이제 끝판왕 격이 이제 암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세포 조작. 예, 그러니까 예, 조작은 아니고 이제 손상인데 예, 이거는 이제 손상이야, 그 다음에 예, 설명을 예. 드리겠습니다. 야, 이건 예. 더 손상 심각해. 임마. 조작, 조작. 예. 세포 손상입니다. 그래서 활성산소 이 녀석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그 세포랑 세포 사이 그 세포막을 막 아무데나 들쑤시고 다니면서 세포 안에 있는 DNA를 이제 망가뜨려요. 아이고. 안 그래도 세포는 분열하는 과정에서 DNA를 복사하고 이 DNA를 잘못 복사해가지고 손상된 세포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자연스럽게 막 손상된 세포가 생기는데 그 와중에 이제 활성산소까지 막 보태가지고 손상된 세포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이미 손상된 세포로 더 손상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계속 손상된 세포가 더 손상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생겨나는 게 암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그때는 촉매제로 활용이 되네. 예, 그렇죠. 촉매. 오히려 더 어. 우리 몸을 더 건강을 나쁘게 하는 그렇습니다. 암에 걸리게 하는. 아주 나쁜 예. 암세포가 되게끔 합니다. 검찰이. 그리고 이 암세포가 바로 활성산소가 만들어낸 그 아주 나쁜 우두머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세포가 이제 우두머리. 예. 이 암세포의 이제 가장 무서운 특징이 그 분열 조절 능력이 없어요. 분열 그러니까 그 세포가 이제 번식을 하잖아요. 네. 여러 가지로 막 쪼개지고 그런 번식을 하는데 쉬지 않고 계속 번식을 해요. 언젠가 예. 스톱해야 되는데. 예, 세포는 원래 그런 조절을 해야 돼요. 우리 몸에 그걸 대사를 조절을 해야 되니까. 보통 네. 세포는 한 예. 60번에서 70번 분열하면은 헤이플릭 한계라 그래서 늙어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은퇴를 해야 돼, 은퇴. 아. 근데 계속 독재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럼 계속 커지네. 예, 계속 커지네. 커지면 이제 생겨나는 게 이제 다들 알다시피 암덩어리가 되는 암덩어리가 거고요. 돼. 이 암덩어리가 이제 조직이랑 장기를 침투해가지고 조직이랑 장기가 제 기능을 못하게 망가뜨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암세포는 진짜 예. 절제가 없는 거지. 욕심이 네. 끝이 없어. 네,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분열하니까. 계속 그 욕심은 잘라내지 않는 한 계속된다. 맞지? 예, 맞습니다. 너 그래서 예. 지금 용산책을 내라는 거잖아. 잘라내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거 스스로가 사과하는 법이 없다고 암세포는. 아무리 맞아. 암세포가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스스로가 그거를 절제할 능력이 없다. 네, 맞아요. 못해요. 그래서 이따가 치료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아, 드리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세포 손상 얘기 나온 김에 네. 세포 손상 얘기 좀 더 들어보면은 그 조직이나 장기에 그 염증이나 양성종양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세포 손상으로 생기는 녀석들입니다. 사실 암처럼 얘네들이 막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는 않거든요. 뭐 암처럼 뭐 다른 조직을 침범한다거나 막 무시무시하게 번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조직으로 뭐 전이가 된다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는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문제가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양성종양들이 예. 용종 세- 같은 거네. 예,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그 세포 분열을 되게 많이 해요.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포 분열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 DNA 손상이 생겨가지고 그 손상된 세포가 되게 많이 생긴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암세포가 생기고 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암덩어리로 이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쉽게 그 암핵관이라고 보면 되겠다. 네, 암핵관. 뭐, 네, 원래 약한 부위에서 원래 암핵관. 심각한 문제가 터지고 맞지?
맞지?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암의 예. 핵심 관계자 예. 얘네들도 암핵관 맞지? 예. 다 잘라내야 돼. 이제 활성산소까지 또 이제 세포 분열에 보태기까지 하면 암세포는 더 많이 생깁니다. 더 많아져. 아, 전체 예. 온몸이 다 암으로 도배되는 그렇죠, 거야. 그렇죠. 암핵관. 네. 예, 그리고 요즘 뉴스에 되게 많이 나오시는 명씨나 김씨 같은 외부적 요인은 안 중요하냐 암에. 네, 뭐 그런 거 궁금하실 수 있는데 우리 암에도 뭐 외부 인사 개입이나 외부 요인이 있습니다. 예, 발암 물질이 이제 그 외부적 발암물질.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발암 물질 대표적인 거 몇 가지 꼽아보자면 일단 자외선이랑 방사선. 예. 얘네들이 이제 우리 몸에 이제 또 쪼여지게 되면은요, 우리 몸에 있는 산소가 그 자외선, 방사선이랑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활성산소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내요. 이게 이제 방사선 피폭에 일으키는 피해 가장 큰 피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또 손상된 세포도 그만큼 많이 만들어내고 암세포도 많이 만들고. 그럼 그 엑스레이 많이 찍으면 안 좋겠네.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일정 이상 제한을 두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 예, 방사선사분들도 그거 관련해서 뭐 케어를 하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안 좋구나. 그리고 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발암 물질인데 그냥 그 술이 이제 알코올 때문에 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 알코올이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이제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도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가장 위험한 발암 물질이다라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암은 술을 좋아하고 네, 그렇죠. 네. 뭔가 다 맞다 오늘. 단 하나라도 좀 비켜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맞아. 비켜가는 게 없네. 그대로 맞아. 그러니까 나쁜 게 들어와서 퇴치를 하기 위해서 활성산소가 생겼는데 이 활성산소가 뭐 제대로 기능 못하고 오히려 나쁜 애들한테 붙어 먹어가지고 아이고. 예, 우리 몸을 죽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사선, 네. 술. 네. 알겠습니다. 이거 뭐 굉장히 싱크로율이 높아서 우리가 이게 사실 이게 알기 어려운 이 암 네. 내용이 이게 우리가 알기 어려운 내용인데 오늘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맞아요. 예. 비유를 들어서. 네. 좋습니다. 활성산소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그럼요. 검찰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그렇지. 이런 얘기입니다. 네.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 자체를 해체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뭐 그런 내용은 없는데 뭐 아무튼 너무 극단적인데.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치료 궁금해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치료는 이제? 해야 돼. 예, 이제 맞아요. 치료 잘라내야죠. 치료해야 돼. 끝으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이런 존재가 나타났을 때 이제 암덩어리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탄핵을 해야 되겠죠. 똑같아요.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이제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 이제 수술로 그 암덩어리를 그냥 도려내는 거예요. 도려내서 버리고 거봐. 그리고 그 암덩어리 그 주변에 있는 거기도 암세포가 전이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맞아. 때문에 네. 그 주변 붙어먹는 조직까지 애들, 이제 습관이들. 싹 다 싹 다 도려내야 돼. 네. 암핵관들 도려내야 돼. 도려내야 돼. 네. 농담이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배에 큰 상처를 남겨야 돼요. 근데 어쩔 수 그러다 없지.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나 뭐 합병증 이런 거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암 수술 기술 중에서 이제 복강경 시술이라고 해가지고 배에 최소한의 구멍만 내고 이 구멍에다가 그 장치를 넣어서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네, 요즘 그런 기술이 각광받고 있고 실제로 그 암 수술 최근 들어 부작용이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이유가 시술을 통해서 이런 시술을 통해서도 치료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근데 뭐 부작용 어쩔 수 없죠. 아니면 죽는데 어떡합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수술만으로는 그 주변 조직에 미세하게 전이되어 있었던 것까지 완벽하게 다 제거할 수는 없거든요. 약간 스파이들처럼.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탄핵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막 자기 신분을 감추고 맞아. 어디 이사, 어디 뭐 공공기관장 막 이런 데 들어가 있다가 어느 정도 막 몇 년 시간 지나면 다시 수면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맞아. 제발. 예, 진짜로 그래. 그게 예. 제발이야. 맞아.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싹을 다 도려내야 되죠. 도려내야 돼. 도려내야 예. 돼. 예, 그래서 그 실제로 암 수술 받은 그 환자분들도요 항암 치료랑 방사선 치료를 함께 병행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수술로 탄핵을 하고 탄핵 이후에 특검을 진행해가지고 함께 그냥 다 아이, 싹을. 끝장을 낸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너 말 맞아. 신문 많이 보니?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이게 뭐 진짜 찰떡 비유야. 딱 들어맞아요. 진짜 맞아. 약간 이 세 분야를 개척하는 것 같아요. 과학, 시사 분야, 과학, 정치분 이렇게. 이 연결. 새로운 영역입니다. 이해가 잘 돼. 예. 칭찬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들 치료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방사선 치료. 이 방사선 치료는요 그 세포에 이제 방사선이 조사가 되면은 세포가 못 견디고 이제 파괴되는 원리를 이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정상 세포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이 조사됐다고 해서 막 바로 파괴되지 않고 어느 정도 기간을 거치면 회복이 되기도 하거든요.
하거든요. 근데 이 암세포들 같은 경우에는 회복 능력이 약해가지고 이 방사선을 조사당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파괴가 돼요. 근데 이것도 이제 부작용이 있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방사선 자체가 워낙에 위험한 물질이다 보니까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은 그 이 몸이 거의 방사선 피폭을 받은 상태랑 거의 비슷한 상태가 되는 굉장히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최근 들어서는 이 방사선 치료는 잘 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항암제 얘기를 이제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항암제는 1세대, 2세대, 3세대 세 가지로 나뉘어요. 이거 간단히 설명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네. 1세대는 세포독성 화학 항암제, 2세대는 표적 항암제, 3세대는 면역 항암제 이렇게 나뉘는데 암치료 초창기에 등장한 이 1세대의 세포독성 화학항암제는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화학물질을 투여하는 그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화학물질을 투여하면은 되게 잘 죽어요. 근데 이것도 부작용이 있는 게 그 잘 분열하는 세포가 암세포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모근 세포, 골수 아이고. 세포, 그래. 상피 세포. 그래서 이 1세대 항암제로 이제 치료를 받다 보면은 가장 표면적으로 머리 빠져, 나타나는 머리가 증상이 빠지구나. 머리가 빠져요. 그래서 그런 예. 거야. 옛날 드라마 보면은 암 환자들 막 모자 쓰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게 이제 모근 세포가 망가져가지고 그렇게 연출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빠진 거구나. 그리고 예. 이제 그 치료 받으면은 살이 쭉 빠진 이유가 상피 세포가 이 입 안쪽이나 이 장막 쪽이니까 다 헐어가지고 아이고. 먹을 수가 없어 아파가지고. 그게 그래서 1세대 항암 예. 약물. 얼마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얼마 한 안 10년, 되지.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식으로 치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 최근에는 거의 막 머리가 빠진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이제 거의 없는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다음 세대, 2세대 표적 항암제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표적 항암제. 예. 그러니까 다른 세포에게는 없는 그 암세포만에 가지고 있는 그 특정한 물질들, 특히 그 암세포의 성장이나 조절에 관여하는 그런 단백질들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해가지고 암세포만을 죽이는 예, 이제 그런 원리의 화학물질을 이제 투여하는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 정상 세포들은 거의 그대로 남겨두고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이제 죽일 수가 있어가지고 부작용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 괜찮네. 실제로 최근에 그 머리 빠지고 이런 사람들 거의 없는 이유도 이런 게 되게 많이 발전됐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2세대 좋은데 3세대는 도대체 얼마나 더 좋길래?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3세대. 네. 이 3세대는 이제 면역 항암제라고 하는데 면역 항암제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자극을 해가지고 그 면역 세포가 암 세포만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 특정 항원 같은 그런 물질들을 넣어가지고 우리 면역 체계를 자극을 하고 그 면역 체계가 그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하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진짜 좋은 게 네. 그 1세대, 2세대는 인위적인 화학물질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예. 근데 얘는 이미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정말 적어요. 이거 좋네. 예. 이거 좋네. 일종의 부패 기관을 수사하는 검찰 경찰을 투명하게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볼 수 있겠네요. 예, 좋은 비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암에 한번 걸리고 나면 이 부작용도 심하고 굉장히 힘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주기적으로 건강 검진 예. 받아야 받으셔야죠. 돼요. 우리도 이거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건강 검진 투표 잘하셔야 됩니다. 깔끔하다. 와. 대한민국 건강검진. 요거 내 작품이다. 너 이거 준비 안 된 멘트잖아, 맞지? 네, 물론이죠. 내 거야, 임마. 순간 애드립 자식아. 네, 그럼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그래요. 드리고 네. 제가 암을 특정한 인물로 뭐 지칭하지 않고 그냥 막 설명만 했는데 뭐 다들 똑똑하시니까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훌륭한 항암제가 저희 사회에도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깔끔하다 오늘.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 저 또 못해요? 뭐 또 준비해 왔어? 뭐 했어? 네 준비를 했는데 뭐 제가 하세요? 한 15분 정도는 15분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네. 지금 선약이 있대요. 우리 깔끔했는데. 그러니까 다음에 그러면 제가 그 세균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세균으로 다음에 가야지, 다음에는. 단독 특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더 디벨롭해서. 다음은,
명세균 특집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좋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좋지. 아 너무 좋아. 아 오늘 형 좀 되게- 배워라. 아 진짜 이런 거. 방송 천재다. 아 옆에서 배우는데 와 잘 안 돼. 아 저는 되게 소름 돋았어요. 4, 5년에 한 번이라서 보통 최소 2년인데. 나도 뭐라 하려 그랬거든. 그렇지. 어. 너네 욕하려 그랬지. 뭐 욕하려고 그랬어. 그때 바로 투표 딱 들어가 주잖아. 너네는 거기서 아마 놀랬을 거야. 맞지? 거기서. 거기서 놀래. 오늘 또 미국이 건강검진 한 날인데 아. 우리 대한민국은 더 건강한 건강검진 했으면 아, 하는 세균 딱 고맙습니다. 한다니까 명세균으로 딱 가버려. 거기서 거기서는 솔직히 너 안 놀라기 어려워.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